소형 테마주가 실적이랑 배당도 괜찮고 해도 피해야 하나요 하시는데, 이게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면은 배당이 괜찮으면 버틸 수라도 있죠. 가치 투자, 약간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형주에서 진짜 성장을 보여주면은 이게 대박이 나와요. 소형주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장도 보여주고 진짜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을 찾으면은 대박 나서 이거 2배, 3배, 5배 나는 케이스 많습니다. 실제로 돈은 여기서 많이 벌어요. 제가 자이 S&D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유도 걔 소형주잖아. 걔 3천억밖에 안 해. 걔 더블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치 투자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꼭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치 투자는 정말로 성장성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YOY 기준 2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 이상 나야 돼요. 1년에 20% 이상 성장해야 돼. 이걸 보여주면은 가치 투자 할 만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뭐냐, 이게 중소형주고 성장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추가로 주주환원에 대해 가지고 매우 적극적인 기업, 주주환원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물려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기업, 이게 성립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장주 기준으로 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2%가 이게 은행이자잖아. 물론 지금은 은행이자가 이거보다 높긴 하지만 어쨌든 주주환원이 은행이자만큼은 나와야 돼요. 왜냐, 내가 원금을 넣었을 때 실적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돈을 예금에 넣어 놓을 거냐, 아니면 이 주식에 묵혀 놓을 거냐. 근데 이게 은행이 넣어놨을 때보다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행 이자보다는 주주환원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장기로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장기로 버틸 수 있는 이 비율이 얼마냐 이거지. 요거를 고민하시고 들어가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고모쇼로 소개해드렸던 분 박형준님이라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한 살 형인데, 그 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폐쇄형 펀드니 고배당이니 월배당이니 말 겁나 하는데, 뒤에서 따로 얘기해보면은 실제 돈은 뭘로 버냐? 그 형도 실제 돈은 TQQQ로 벌어. 그 형도 실제로 그냥 재미는 TQQQ로 방향성 매매해. 근데 저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는 별풍선이랑 선물 매수 매도랑 생활비 쓰는 거예요. 투자는 오랫동안 그냥 묻어놓고 이게 큰 돈이 크게 불어나길 바라는 거지, 단기로 이렇게 쓸 돈은 계속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선물로 제가 최근에 풍 안 터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메꾼다 하고 지금 선물 보여드리고 선물하는 이유도, 이거 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겠다 하면은 내가 몰빵 때리고 선물하겠지. 선물로 몇 억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몇 천만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리겠지.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생활비 벌겠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근데 대신에 이걸 매수 매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를 느끼는 거고 익사이팅하게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결국 뭐합니까? 대부분은 어디에 들어가요? 대형주 안정적인 거, 그리고 소형주는 이런 가치투자 중소형주 대박을 노리는 이런 친구들은 비율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율을 잘 조절하셔야 정말로 수익을 계속 누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방금 보셨던 이런 종목 DI 파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정말 재무가 좋은데 성장성이 좋은데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자이 S&D를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수주 잔고가 건설업 대비 상당히 높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아파트 옵션 공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주가 대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분석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게 운 좋게 오피스텔 공사로 실적으로 나오면서 빠지던 애가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 또 평균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앞으로는 장기로 우상향할 수도 있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이 S&D 빠지는 동안 채팅창에서 분탕 치는 사람들 제가 블랙까지 했잖아. 왜? 실적을 봐라, 수주 잔고를 봐라. 지금 건설주가 안 좋아서 못 가는 건데 그걸 뭐 어쩌잔 말이냐. 섹터를 이길 만큼 좋은 이슈와 좋은 숫자가 찍히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어야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낮은 비중 대박을 노리는 중소형주의 투자 전략인데, 거기다가 비중 많이 실어놓고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은 어떡하냐, 중소형주에 왜 그렇게 몰빵을 때렸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드리는데,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셔야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전략을 잘 짜시고, 이 비율 조절이 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해요. 대신에 거기서 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 내가 요거를 보면서, 요거를 보고 믿으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꼭 장기에 물리더라도 아무런 멘탈 데미지 없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안 오르냐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놓고 냅두는 거야. 오를 때까지 냅두는 거야. 그럴 수 있으면은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끝날 때까지, 내가 버틸 때까지, 오를 때까지 못 버틴다, 그럼 그냥 대형주에서 안전한 스윙 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분할 매수 계속 대형주 하는 거예요.
조단위 넘어가는 거 분할 매수하다가 거기는 몰빵 때려도 되잖아. 진짜 큰 문제 없으면은 조단위 되는 거 한 3군데 찍어가지고 분할 매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10%씩 계속 먹는 거야. 눌렸다 싶은 거, 재료 있다 싶은 거 그냥 계속 눌려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BGF 리테일도 말씀드렸고, 아니 뭐 클래시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애들 지금 뭐 실적 잘 나와요. 어제 말씀드렸던 뭐 디오 맞나? 디오였나? 그 임플란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지금 실적 잘 나오거든. 노이즈로 빠졌어. 그럼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없는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량이 있고 적당히 유명하고 검색가 많은 종목은, 엔간한 종목들은 분할 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우량한 소형주, 나만 아는 숫자 좋은 소형주, 그럼 남들이 알 때까지 버텨야 된다. 나만 아는 숫자 좋은 소형주는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지금 건설주 중에서 동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숫자 좋은 거 알고 배당 좋은 거 알고, 그것도 대주주가 사모펀드라서 언젠간 쏠 건 알거든. 언젠간 M&A 하겠지. 근데 그 부분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게 아마 동부건설이 지금 제가 알기로 1거래량이 얘랑 비슷할걸 지금? 동부건설이가 1거래량이 1억 8천이야. 1억 8천. 야이씨, 이런 거는 말도 못해. 이게 보세요. 배당률 8%, PER 2배. 건설 지금 보시면 조단위 매출 나오고, 그지? 분명히 얘는 지금 대주주도, 야 키스톤이가 그럴걸 얘가? 키스톤 대주주도 사모펀드예요. 언젠간 매각 갈 거야 이거. 그럼 이거 어때요? 언젠간 가겠지. 5년만 보자. 언젠간 가겠지. 주가도 지금 많이 눌렸어. 올해도 사모펀드니까 배당 많이 줄 거예요. 물론 작년만큼 많이 못 주겠지만 그래도 얘 900원을 줄걸? 왜? 이미 상방에 놓고 봤을 때 얘 그래도 거의 한 1800원 찍었어. EPS 900원 줘도 타격 없어요. 올해 배당 8% 나와요. 근데 건설주 안 좋으니까 얘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 돈 1000만원 지르면 호가 그냥 훅 올라갑니다. 돈 1000만원 지르면 사도 뭐네. 이거는 한 번에 살 때도 찔끔찔끔 매일 5주씩 사가지고 1년 동안 1000만원 모아야 되는 종목이야 이거는. 이런 종목은 언젠가는 쏘겠지 하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방송에서 말도 못해요. 말했다가 무슨 사단이 날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되게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테마주를 내가 먹을 자신은 없는데 그 상황에서 우량한 거라고 해가지고 밑에 거 사면은 얘 돌아올 때까지 제자리니까 힘들고, 그러고는 내가 이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눌려있으니까 샀는데 안 가. 언제 갈지 기약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보고 있는 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테마로 들어갈수록 높은 친구, 거래량이 많은 친구, 우량한 친구일수록, 숫자가 좋은 친구일수록 숫자가 잘 늘어나는 친구, 그런 종목들을 조금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부건설 내일 사겠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 이런 거는 진짜 10만원만 사. 10만원만 살 거면 10만원씩 사는 거예요. 저런 거는 이게 그 거래 체결 보시면은 그 체결 한번 그 사기 전에 한 3분만 내일 호가창 한번 봐봐요. 우리가 보통 이 호가창이라는 걸 MTS에서 열었을 때 봤을 때 봐봐. 이 호가창을 봤을 때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잖아. 이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야 되잖아. 동부건설 이런 거 내일 호가창 봐봐요. 안 움직여. 숫자가 안 바뀌어. 숫자가 안 바뀐다니까. 사기도 무서워. 야 이거 내가 사도 되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괜히 그런 데 들어가서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중소형주 트레이드 하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